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일 때 약 3억 볼트, 즉 자동차 배터리 2,500만 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방출됩니다. 일생 동안 번개에 맞을 확률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매년 약 28명의 미국 주민이 하늘에서 전기 충격을 받는다는 통계가 이러한 도시 속 신화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전 세계의 인프라도 번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번개는 일반적으로 주변에 가장 높은 구조물을 찾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열린 들판을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레이저 필회침을 발명했어요. 이 독특한 발명품은 기존 필회침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낙뢰를 좀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유연하고요. 고전적인 필회침은 자석처럼 강력한 전하를 내뿜는 역할을 해요. 필회침은 건물 위에 설치하는 키가 큰 금속 장치예요. 폭풍이 다가올 때 번개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서 번개가 구조물에 처럼 전도체로 지면에 연결되어 전하가 안전하게 지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은 전기 에너지를 멀리 보내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요. 필회침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제안으로 지난 300년 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손상 방지 기능이 없어 공항과 같은 넓은 공간을 보호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필회침은 높이에 비례하는 면적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새로운 개선된 필회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가 하늘을 쪼이면 플라즈마라고 하는 과열된 공기의 흔적을 남겨요. 조각가가 점토에 흔적을 새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레이저는 공중에 채널을 만듭니다. 이 채널은 번개가 가장 선호하는 새로운 경로가 되어 번개를 지상으로 유도해요. 이 새로운 방법은 2021년 스위스 알프스에서 테스트되었고 그 결과는 유망했습니다. 이러한 레이저에는 단점도 있어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의도 필요해요. 볼트에 맞기 전에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인데 1초라도 늦으면 큰일입니다. 또한 레이저가 멈추면 공기의 전도도가 매우 빠르게 떨어져요. 이는 레이저 막대가 번개를 안전하게 유도하기에 충분한 출력을 갖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잠재적인 해결책은 특정 지역 전기의 전기장을 모니터링해서 번개가 칠 수 있는 위치를 예측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막대는 아직 더 많은 테스트와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유럽 우주국은 레이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요. 달의 먼지를 도로로 만드는 거예요. 레이저 빔이 어려운 작업을 수행해서 우주비행사가 달 주위를 운전할 수 있다면 미래의 달 탐사 임무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이 발견은 또 다른 까다로운 문제인 달 먼지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달라붙는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962년 이후 달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달의 도로가 너무 번거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의 우주 탐험가들이 다시 달에 착륙하게 된다면 짧은 거리만 걷는데 그치지 않을 거예요. 더 넓은 지역을 탐험할 수 있도록 차를 몰고 다니면 좋을 겁니다. 문제는 성가신 달의 먼지가 아주 미세하고 연마성이 있는 데다 끈적끈적하다는 거예요. 아폴로 임무 당시에는 장비를 막고 우주복을 부식시키고 심지어 달 탐사선이 과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레이저로 모의 달 먼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레이저 기반 프로젝트는 12kW 레이저를 사용해서 모의 달의 흙을 녹여 달 도로에 적합한 단단한 유리 표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은 달에 거대한 레이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테스트 중인 이 장치는 달의 햇빛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방한 태양의 대용품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달 표면에 커다란 렌즈를 사용해 태양광을 집중시키는 게 목표예요. 지금까지 다양한 레이저 크기로 실험한 결과 빔이 클수록 전체 공정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용융볼을 다루는 대신 작업하기 쉬운 안정적인 용융 달 흑층을 얻었죠. 그들이 얻은 것은 하향 힘을 견딜 수 있는 유리처럼 약간 부서지기 쉬운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금이 가더라도 고칠 수 있었죠. 레이저빔을 사용해서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는 삼각형 모양의 도로 부품을 만들어 달의 토양의 단단한 표면을 형성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삼각형이 서로 맞물려 만들어진 달도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독특한 유형의 달도로는 착륙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오랫동안 사라진 문명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를 탐사하는 연구원들에게 마야 도시를 발견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었어요. 수년 동안 전문가들은 그 혹독한 환경에서 초기 문명이 번성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매핑 기술 및 레이저 스캔과 같은 발전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라이다 기술은 특히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컴퓨터에 2개의 눈을 장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맥동 레이저의 형태로 작은 광선을 내보내는 손전등처럼 작동합니다. 이 광선은 나무나 건물과 같은 물체에서 반사되어 손전등으로 돌아와요. 라이다는 빛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주변 지도를 만듭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 라이다를 사용해서 이러한 광선을 보내요. 빛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부딪히는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자동차나 로봇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안개 속이나 야간에 사물에 부딪히지 않고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연구팀은 마야의 거대한 도시 오콤툰을 발견했어요. 라이다 기술은 연구원들이 정글 바닥을 매핑해서 숨은 구조물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이 발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오콤툰으로 가는 여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에서 꽤 멀리 떨어진 이 지역은 대부분 미개척지로 오래된 사냥과 벌목 경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지형 때문에 트레킹이 쉽지 않았고 팀은 48km를 가는데 최대 2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실을 맺어 거대한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기념비적인 구조물과 시장이나 문화센터를 암시하는 흥미로운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다는 다른 행성을 탐사하는 데 필요한 로버에도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로봇이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어요. 또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더 잘 파악하여 에너지 수요를 더 저렴하고 빠르게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레이저를 사용해서 화산이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할 수도 있어요. 화산은 지구 내부에서 용융된 암석인 마그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마그마가 용암으로 변해요. 이 새로운 레이저 사용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마그마를 화산의 컴퓨터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마그마는 화산이 어떻게 분화할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모든 분화가 용암을 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암이 분출하더라도 용암의 양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그마는 화산 내부에서 흔들리는 액체, 기체, 결정체의 혼합물과 같아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는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화학을 연구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정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냉각된 마그마, 즉 암석 매트릭스를 레이저로 조사해요. 눈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를 통해 화학 성분을 더 쉽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 눈 방법은 85일 동안 지속된 2021년 화산 폭발의 샘플에 사용됐습니다. 이 화산은 1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덮어 천여 채의 집을 파괴하고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재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지진과 지각 변동은 전문가들이 화산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화산의 화학에 대해 조금 더 알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